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먹는 건 아닐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건 아닐까? 옆 사람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밥 한 끼 먹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바빠지는 거요. 식당에서 물 한 잔 더 달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물 좀 주세요 5글자인데. 근데 입이 안 떨어져요. 바쁜 것 같아서. 귀찮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참아도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결말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 웃길 때 참는 거 알고 있어? 웃고 싶으면 웃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지 않았어요. 울 것 같았거든요. 웃음을 참는다는 걸 나도 몰랐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알아챈 거예요. 내 표정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되감아 볼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남들은 다 가볍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매 순간 눈치를 봐야 할까? 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 무게를 들고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같이 답해보려고 해요. 이 눈치 보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내 몸에 깊이 새겨진 건지,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요. 천천히 같이 가봐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실에서 의견을 말하려다가 상사 표정을 한번 흘깃 보고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린 적.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 그냥 먹지라고 혼자 사겨버린 적. 친구가 보자고 했을 때 솔직히 피곤한데도 나갈게라고 먼저 문자를 보내버린 적. 그때 느끼는 감정, 알아요. 불편한데 말 못하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혼자 누워서 왜 나는 또 그랬지 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그 감각.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몸에 새겨진 패턴이에요.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박지수 씨 이야기예요. 198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3남매 중 맞이였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요. 집안 형편이 빠듯했고 두 부모님 모두 늘 피곤했어요. 지수 씨가 6살쯤 됐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얼굴색을 먼저 읽었대요. 문이 3개 닫히면 오늘 장사가 안 됐구나. 한숨을 먼저 쉬면 오늘은 말 걸면 안 되겠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면 오늘은 괜찮은 날이다. 6살짜리 아이가 현관문 소리만 듣고도 오늘 저녁 분위기를 미리 가늠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남으려고요. 아이에게 가정은 전 세계예요. 그 세계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아이에게는 생존 기술이에요. 지수 씨는 그걸 탁월하게 익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이 어른이 돼서도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2015년 지수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 대행사에 입사했어요. 26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팀장이 아이디어를 발표하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시작했대요. 제 생각엔
별로일 수도 있는데요. 또는 틀릴 수도 있지만 자기 말에 먼저 사과를 달고 시작했어요. 팀장이 조금이라도 이 말을 찌푸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라고 즉시 철회했어요. 찌푸림의 이유가 다른 거였는데도요. 그냥 햇빛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찌푸림에 반응하는 건 어릴 때부터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민준 씨 이야기예요. 1995년 서울 노원구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둘 다 교사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폭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 집에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쓰는 분이었거든요. 성적표를 가져가면 이 정도면 잘해내가 아니라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였어요. 축구를 잘했다고 말하면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뒤 돌아왔어요.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때리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조금씩 아쉽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습관이 생겼대요. 친구가 이 영화 어때? 하고 물으면 먼저 그 친구가 어떤 표정인지를 봐요. 기대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별로인 것 같으면 글쎄 모르겠다 라고 해요. 자기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실망을 피하려고요. 아버지의 실망 표정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표정만큼은 어디서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망하기 전에 먼저 맞춰버리는 게 더 안전했어요. 2022년 민준 씨는 27의 첫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도 몰랐대요. 그냥 너무 피곤하다고. 매일 출근하는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나중에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하루에 수십 번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읽고 맞추고 눈치 보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수 씨와 민준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자란 환경도 겪은 일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안전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한때 나를 지켜줬던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 능력이 이제는 안 꺼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제는 진짜 위험이 없는데도 몸이 여전히 켜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비슷한 순간이 있었나요? 꼭 극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눈치를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주변에서 가장 편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는 매 순간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너랑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하지? 라고 말하는 상황.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 안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그 간격. 그 간격이 얼마나 외로운 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심리 연구자들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본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방에서 가장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응답자들은 그들을 지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미 들키지 않는 법을 너무 오래 연습해온 거예요. 그게 슬프지 않으세요? 숨기는 게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워진 것.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2살 직장인 지수 씨 이야기예요. 지수 씨는 회의 시간마다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릿속에는 할 말이 넘쳤어요. 그런데 입을 열려고 하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 말하면 너무 튀는 거 아닐까? 상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미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가 하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려나. 그러다 회의가 끝나면 결국 한마디도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지수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수 씨는 직감했어요. 이제 지적받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런데 팀장이 꺼낸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 씨는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덕분에 회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요. 지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멍했다고 해요. 자신은 그냥 말을 못한 것뿐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눈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은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죠.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오래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눈치를 보는 습관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 들어가면 대부분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과잉경계 반응이라고 불러요. 어릴 때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부모님의 기분이 자주 바뀌었거나 칭찬보다 눈총이 더 많았던 집, 혹은 잘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일상이었던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눈치가 재능이 아니라 적응이었던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인상을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먼저 떠오르는 것. 대화 도중 상대가 조용해지면 내 말이 이상했나 빠르게 복귀하는 것. 그게 당신의 성격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아남았던 거니까요. 클라이맥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원래 소심한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릴 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를 먼저 읽었던 경험.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떨까, 아빠가 화나 있을까 하고 숨을 고르던 순간.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표정을 살피고 목소리 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했던 기억. 그게 그냥 소심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존이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눈치 보기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보호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화를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반복되면 그 아이의 뇌는 그 회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려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 이게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략이 너무 성공해버린 거예요. 덕분에 그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른들의 분노를 피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뇌는 아직도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냥 친한 친구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발표 자리에서도 소개팅 자리에서도 뇌는 여전히 그 오래된 알람을 울리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 표정 왜 저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실수하면 안 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서 다 사과하고 싶어지는 그 느낌. 그게 당신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 안의 어린아이가 아직도 그 불안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 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오늘은 이렇게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얘야, 이제 여기는 안전해. 눈치 안 봐도 돼. 오늘 이야기 조금 마음에 닿으셨나요?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 아주 오랫동안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익혀온 방법이었어요. 누군가의 표정을 먼저 읽고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터득한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안전한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입이 먼저 닫히고 내 감정은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을 탓하셨다면 잠깐만요. 그 눈치 보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잘 하신 거예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내 패턴을 한번 알아채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눈치 보기가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특히 거절을 못하는 나에 대해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댓글에 이걸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지요? 가족 앞인지, 직장 상사 앞인지, 아니면 의외로 친한 친구 앞인지.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가 돼요. 혼자 이 밤에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심야에도 같이 앉아 있을게요.